네, 저희가 올 초에 매년 12월 3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 12월 한 달간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되새겨보자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장애인 의무 고용 현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사랑의 가족에 도착한 제보. 장애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간다해서 취재했습니다.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평. 그 사랑의 가족에 제보 주신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보드린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보 주셨나요? 이제 일자리 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힘들고요. 저는 지금 오른쪽 팔을 지금 못 쓰는 상태에서 왼쪽 하나로 갖다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장애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일을 못 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 마인드 자체가 너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20살 무렵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팔을 전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중도 장애인이 된 후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복귀하는 것. 하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전기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제보자. 이 일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한 단기 공공 일자리입니다. 고정적인 일자리는 구하지도 못하고 단기적인 알바 자리가 하나 생겨서 이것도 이력서 제출하면서 면접 보고 합격이 됐는데 이거마저도 오늘이 또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네요. 지난 8월부터 하루 8시간씩 법정 최저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던 제보자에겐 맞지 않는 일자리. 하지만 번번이 구직에 실패하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오늘이 마지막 출근. 4개월의 계약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제보자는 계속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시로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까지 이어지는 경우조차 드물었습니다. 장애인들 일자리 고용한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운전 관련 일을 주로 해온 제보자는 앞으로도 그쪽 일을 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업체는 찾기 쉽지 않았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는 취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제보자. 일단 교통병원이라는 데가 양평에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력서를 넣은 상태인데 아직 연락조차도 아직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한 군데도 없었어? 지금 여러 군데 다 시도를 해봤는데요. 문자 자체도 지금 오지도 않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제보자는 동생의 17년 된 차를 타고 다닙니다. 일찍 가정을 꾸려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남매를 둔 철민 씨. 아이들이 커갈수록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점점 비용이 늘어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요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구인업체를 찾아가는 편입니다.
배송 기사를 찾고 있는 택배 회사입니다. 혹시 일자리 구하나요? 일자리? 네. 아니 제가 지금 오른손 장애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세요? 네. 그런 게 많아가지고 예, 예. 오늘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장애가 있다고 해도 내가 본인이 원해서 한다고 그래도. 그래도 저희가 워낙 무거운 게 많다 보니까 아마 무리가 가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유치원 차량 운전원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이제 기사 모집한다. 저희 모집한. 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세 군데를 돌며 이력서를 건넸지만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장애가 있어 조금 불편할 뿐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물론 그 말처럼 쉽지가 않고요. 일자리 구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더 할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분들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좀 일자리 좀 하나 좀 나라에서도 좀 하나 좀 신경 좀 써주고 그냥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냥. 2019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34%, 중증 장애인의 경우 20%에도 못 미칩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이 늘자 정부에서는 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제도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마저도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인원이 2,000명을 넘었고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294억 원이 넘습니다.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직무에 차별을 두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적합한 인원이 응시를 안 했을 뿐인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채용을 했는데 아쉽게도 장애인 분들 중에서 응시를 안 해주시거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좀 답답했던 노릇이었죠. 공개 채용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공개 경쟁을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하신 분들이 안 계셨죠.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는 거는 맞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법도 필요 없고 공단이 필요 없겠죠. 법에서 이미 정해놨고 그 율은 기본적으로 최고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차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똑같이 하는 거죠.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나 근무 환경 조성 등의 노력보다는 장애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공공기관. 이에 대한 장애인단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생각해보면 특례 자회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백 개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용률이나 취업률에 있어서 어떤 기본 바탕이 되고 그것들을 봤을 때 민간 기업에서도 장애인들이 일하는 것들에 대한 편견을 또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기반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직 활동의 전 과정을 혼자 감당했던 제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보던 제작진은 운전 관련직을 원하는 철민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철민 씨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장애인 시민단체를 찾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가 예. 그 취업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들어가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운전 관련 직종 위주로만 찾다 보니 일자리 선택의 폭이 더 좁았던 철민 씨.
이곳에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중장비 쪽은 좀 어떠세요? 지게차나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제가 지금 일종 대형이라는 걸 한번 따보고 싶거든요. 제가 도전도 해보고 싶은데. 중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내년도 사업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장애인들한테?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네. 해요. 왜냐면 선생님은 지금 운전을 너무 잘하시는 그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앞으로 철민 씨는 중장비 관련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게 뭐냐면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색안경 끼고 쳐다보지 말고 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대우해주고 좋은 일자리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바람이에요. 제 바람. 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사회 전체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제보자인 박철민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네, 지난 5년 사이에 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위반의 증가 폭을 보면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격에 해당하는 고용 부담금이 2배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아우, 예. 이 공공기관의 입장을 또 들어보니까요. 장애인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장애인들의 지원이 낮다면요. 뭐 장애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작업 환경을 좀 바꿔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을까요? 네,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장애인들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일자리 확장에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예. 오늘 저희 제보자인 박철민 씨의 경우에도요. 현직 구직 활동으로 이 생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KBS 강태원 복지재단을 통해서 제가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구직에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수원은요. 앞서 우리가 택시기사 아빠 만났잖아요. 네네. 택시를 좀 배워볼까요? 택시, 네. 예, 택시가 뭐였죠, 진짜? 택시 영어 알파벳 T를 T,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T. T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기억나네요. 네, T가 달리는 거 예. 택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uddenly you entered from stage right. Coincidentally, you were there